어느 때보다 절절한 목소리로 일제강점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한 할머니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편곡된 애국가에 맞춰 수십 명의 학생이 춤을 춥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플래시몹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는 거에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 플래시몹을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3.1운동의 소중함을 좀 더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호와 박수로 그날을 기억해봅니다. 100여 명 학생들은 독립의 기쁨을 담은 만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 북적대는 청계광장에 볏짚과 새끼줄이 가득합니다. 100여 명이 매달려 3.1절 100주년 기념식 줄다리기에 쓸 새끼줄을 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줄다리기 축제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오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여 명이 참석한 줄다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두 개의 기다란 줄, 민족 통일줄과 생명평화줄입니다. 3월 1일 오후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사이 세종대로에서 만여 명이 참여하는 한결의 큰 줄다리기 행사에 쓰일 예정입니다. 3.1운동 맞이해서 어떤 자원봉사가 있을까 찾아보고서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참여했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건 조상님들부터 이렇게 쭉 해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대구시는 국제보상기념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3.1절 100주년 기념 국악공연을 열고 대전시는 만여 명이 태극기가 부착된 자전거를 타고 19km를 도는 행진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만세운동을 재현한 거리 행진을 하고 부산에서는 부산 항일 학생의거가 열린 구덕운동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재현합니다. 100년 전 온 국민이 하나 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하죠. 그만큼 이번 100주년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의미는 클 것 같습니다. 현장인 곽동아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뒤 3개월째 연 1.75%로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육은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단장, 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육은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에서 작전과 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했습니다. 김현종 신임 2차장은 외교 통상 분야 전문가로 청와대는 김 차장이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교 통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통상교섭 본부장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 실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 보기 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 교수님들께 전체적인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 번씩 좀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공을 받았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공항으로 출발했다라는 출발했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래 일정대로라면 베트남에서 더 있고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들어갈 때 마지막 연설에서 뷰티풀 워싱턴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함의가 뭐냐면은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사인을 할 때 이 사인이 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정계를 얘기해요. 거기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사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로 하고 갔어요. 공은 던져놓고 간 거예요. 이제 공을 받은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요번에 그 시찰 규모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시찰이라고 그러면은 광주 노선을 타고 들어오는데 계림 노선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호남하고.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 위에서부터 가서 본 그 자료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관광이나 농산물 개발 이런 거는 요번에 타고 온 노선으로 와야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의 관광의 최고라는 데는 계림하고 사실 샹그릴라예요. 나머지 대도시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거고, 이걸 보고 그 모습이 바로 하롱베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베트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 길도 그 육지의 하롱베이처럼 생겼어요. 이건 제가 다 지나가서 본 건데, 이걸 보고 시찰단이 첫째고, 둘째는 협상단을 데려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협상을 하고 이 시찰단을 통해 가지고 가서 북한에 접목을 시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왜 관통하면서 오냐면은 국내 정치적 지도력 강화라는 측면과 북중 관계의 유대성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원래 이벤트가 계획된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거에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면서 베트남을 통해서 북배 관계를,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세안까지 영향력을 넓히려는 외교력까지 포함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력이라는 핵과 제재 완화라는 협상력,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중국, 베트남과 연결되는 거, 외교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에서 동남아 국가 3개까지 넓히는 이 전략을 피고 왔는데, 지금 공을 받게 됐잖아요. 이 공은 뭐냐면은 새로 프로포절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핵을 완전히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 살라는 식으로 우린 급하지 않다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라 싸우지 않는다. 이거 애매한 얘기예요. 싸우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건 양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재 완화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또 한 얘기 있잖아요. 핵을 가진 나라 옆에 누가 핵을 가지고 있는 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좋아하겠냐. 그러한 복잡 구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너희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미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여러 셈법을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동안 준비한 게 이제 북중 관계 개선이었는데, 또 다시 또 우리와의 관계 또 강화에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붙어 있는 두 지역과의 노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만약에 요번에 관계가 이렇게 잘 정상화되는 단계로 갔다 그러면은 역으로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게 돼 있었어요. 아, 예. 예? 이 대립각이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북이 우리하고 계속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로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북은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그 뭐라 그럴까 연결망을 가동해야지만 지금의 춘공기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보이면서 할 수 있는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겸손한 외교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전에 가서 뭐 필기하는 모습처럼 보여준다든가, 또 우리한테도 좀 프렌들리, 이게 아닐 경우는 과거와 같이 다시 미사일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상황으로 가면 여태까지 해놓은 거는 다 사상 누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국민들한테 얘기한 게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기본 문제는 해결하고 갈 방안을 짤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에 처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섬세하고 좀 정교한 그 외교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선생님 말씀에 가장 공감하는 것은 북한이 현 상태를 그 타개하고 이제 북미 그 관계 협상을 이어가려면 이제 프로포절,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지금 내놓은 것보다 더 뛰어넘는 거를 내줘야 될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와 그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 그 긍정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93%의 북한과의 교역이 중국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중국한테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그것도 경고 메시지를 같이 던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입장도 굉장히 좀 난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은 그냥 좀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이제 이번 정상회담 전에 나온 얘기 그거잖아요.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북한을 도와줘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지금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지, 만약 그것이 미국 쪽에 빌미가 잡힐 수 있다면 모든 책임이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중국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미중 협상에서 중국이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중국한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중국도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시기가 보다 빨라질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는 다 알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넘어가면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진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속내가 드러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어떤 그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뭔가 이제 최면을 너무 손상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기 중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이제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고도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뭐 이거 오늘 합의 못했다고 해서 그 뭐 세상 끝난 거 아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벌어지는 세계 여러 곳의 갈등 상황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두 번째, 근데 조금 모순된 얘기예요. 협상 결렬도 하나의 선택이다. 근데 회의장 분위기는 좋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좀 저쪽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북한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저기서 좀 억지를 심하게 쓰더구만,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예. 그래서 합의를 못한 거지 뭐. 마치 어른이 좀 이 아이를 훈계하듯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협상에 대비해서 이런 또 스토리텔링을 맞받아치는 뭔가를, 나는 내 성의를 다 했는데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는 개혁 개방 의지가 충분한데, 네. 그리고 비핵화 의지도 분명히 내가 밝혔는데 나를 끝까지 못 믿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거는 제일 나중에 들어준다 그러더라. 이 스토리텔링을 이제 평양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협상 결과에 가장 실망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얼핏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갔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간 더 베트남에서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의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만약에 평양이 얼마나 이런 이 상황 관리에 능숙한지가 이제 앞으로 이 잣대가 될 게, 이제 무리 없이 나머지 남은 베트남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오히려 북베트남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평양의 외교력이 달려 있는 게 보통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내심 베트남이 바라던 거는요. 네. 초청까지 이제 지금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초청 방문 형식으로까지 지금 했던 거는 사실 베트남도 이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를 상당 부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거든요.